일단 두 분 발표자분들께서 굉장히 디테일하고 그리고 나는 조금 그 구글 디시전에 대한 좀 비판적인 견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논의를 진행하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그 이슈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경제학자이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판적으로 검토한 몇몇 가지에 대해서 그 구글이 이제 그 이시 입장에서의 약간 디펜스 부분도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게 실제로 하기에 얼마나 어려운가 뭐 이런 얘기들도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가 나왔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두 가지 이슈, 그러니까 큰 틀에서 두 가지 이슈를 제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우선 이제 그러니까 모바일 OS 같은 이제 뉴 비즈니스 프랙티스, 이제 특히 그 멀티사이트 플랫폼과 관련된 이런 이슈에서 과연 이제 그 경쟁 단국에 사용하는 전통적인 그러니까 그 경쟁 제한성 평가 툴들이 어느 만큼 잘 작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변형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게 이제 큰 이슈 중에 하나일 것 같고, 두 번째가 그 오픈 시스템하고 그런 클로즈 시스템 간의 경쟁 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와 관련해서는 좀 다음 세션을 넘겨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시간 관계상 그 마켓 데피니션에 대해서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그 투사이드 마켓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왔는데, 사실 안드로이드 케이스를 보면은 이 투사이드 마켓으로, 그러니까 이제 전통 이전에 이제 논의되는 간단한 투사이드 마켓하고는 굉장히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게 플랫폼들이 그냥 그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여러 가지 층으로 이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 전에 이제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시장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냥 한쪽은 코스트센터, 한쪽은 레베뉴 센터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단순하게 분석할 수 있었는데, 그건 이제 심지어는 그런 분석도 안 된다는 거죠. 굉장히 여러 가지 층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그런 상황에서 타잉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일단 그 발표자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그러니까 타임굿과 타임굿, 그러니까 이제 주상품과 부상품의 구분 자체가 굉장히 이제 애매해지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우에는 이게 주상품이 되고 어떤 경우에 저게 부상품이 되고 이게 뒤바뀌기도 하는데, 사실은 주상품과 부상품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좀 전통적인 그 리걸 그러니까 법적인 그런 이슈와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규범과 맞추기 위해서 된 거지, 실제로 보면은 이게 그냥 주상품과 부상품이 수시로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과연 이제 그런 주상품과 부상품과 디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러니까 일단 생각을 좀 해봐야 될 여지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EC의 디시전에서는 이제 그런 이제 법적인 이슈들을 그대로 따라서 그냥 했던 거로 보입니다.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그 이제 주상품과 부상품의 부분들을 이렇게 날려버리고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떤 플랫폼에서 그 이제 유저들을 끌어들이고 다른 플랫폼에서 이제 레브뉴를 창출하는 이런 관계들 자체가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플레이스토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그 실제로는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제 발표자분께서는 이 플레이스토어가 다른 이제 경쟁 이제 스토어들도 있고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제가 이 사건들을 보는데 제일 궁금했던 게 이게 왜 안드로이드 사건이지 이제 이거였거든요. 생각해 보면은 그 이제 위법한 케이스들을 보면은 안드로이드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타잉을 하면은 이제 안드로이드하고 타잉을 한 게 아니고 뭐하고 다른 이제 안드로이드 위에 있는 다른 플랫폼들끼리 이제 타잉을 한 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사실은 중요한 거는 안드로이드하고 뭔가가 연결을 시켜서 이제 이게 타잉이 되도록 만든 거죠. 이제 그게 가장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플레이스토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분명히 플레이스토어에 대해서 경쟁 그 스토어들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저는 휴대폰을 딱 사면은 맨 처음에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서 이것저것 뭐 예를 들어서 그 음악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깔고 나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원스토어도 있는데 원스토어에 없는 게 있기 때문에 그 플레이스토어를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그렇다면은 이런 좀 머스트헤브 프로그램들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과연 이제 그게 그 안드로이드하고의 어떤 굉장히 높은 보안성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이게 유저 입장에서는 물론 플레이스토어하고 다른 앱스토어를 얼마든지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개발자들도 그러냐는 거죠. 아까 맨 처음에 대표님께서 발표를 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개발자 입장에서는 여러 앱스토어에 가는 게 굉장히 부담일 수도 있거든요. 심지어는 사실은 원스토어가 그 플레이스토어보다 훨씬 쌈에도 불구하고 개발자들이 거기까지 안 넣는 경우도 꽤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그 비용 문제들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사실은 플레이스토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지 않았나라는 게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제너럴 서치 마켓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게 그럼 왜 중요한가 생각을 해보면은 일종의 구글 입장에서는 레버뉴를 창출하는 어떤 원천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시는데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거 자체가 아니고 그 서치를 통한 이제 애드버타이즈먼트 이쪽이 오히려 이제 에버센터로서 좀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 계속 지적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컨슈머함을 어떻게 매저했는지 매저를 왜 안 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앱스토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쪽에서의 지배력을 이용을 해서 만약에 이제 제너럴 서치 마켓에서의 어떤 지배력을 확보했다고 하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제너럴 그 서치 마켓이 조금 더 컨센트레이트 됐다 그러면 그런 행동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모노폴라이즈 됐다 그러면 과연 그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을 해보면 이 제너럴 서치 마켓 자체도 일단 애드버타이즈 마켓하고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애드버타이즈 마켓을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는 또 그 애드버타이저가 있고 유저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더 집중화됐을 때 과연 유저하고 애드버타이저 양쪽에서 어느 쪽에서 뭐 가격이 올라가고 어느 쪽에서 가격이 내려갈 건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 이제 문제는 이게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제너럴 서치 마켓 자체도 하나의 플랫폼이고 그거에도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제너럴 서치 마켓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간단하게 얘기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사실은 저는 이제 EC에서 이거를 검토를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좀 서툴한 문제들이 있고 거기까지 들어가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디시전에서 좀 제외하지 않았을까 이제 사실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왜 프루프 오브 함이 없지? 라는 거에 대해서 저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 굉장히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퀄리피션트 컴피티터 테스트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요거는 사실은 이제 디시전의 굉장히 약점 중에 하나일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프리스톨레이션 같은 거를 보면은 아무래도 좀 덜 어트랙티브한 컴퓨팅 앱들이 훨씬 더 익스클루드하기 쉬운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퀄리 이피션트한 게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현재 객관적으로 덜 이피션트한 쪽이 이제 익스클루드 됐다라고 하더라도 더 이피션트한 기업이 어떻게 될지는 좀 알기가 어렵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근데 역시 그것도 발표자께서 지적을 했지만 여기서 뭐 이피션트하고 이퀄리 이피션트한 게 뭔지 이거에 대해서는 이게 비용이나 어떤 객관적인 뭐 그런 걸로서 좀 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다라는 할 만한 굉장히 많은데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픈 시스템 특히 이제 그것과 클로즈 시스템의 경쟁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이건 다음 세션에서 좀 논의가 될 것 같아서 그냥 생략을 하고 이제 여기에서는 마켓 데피니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안드로이드하고 iOS가 경쟁을 당연히 하고 있죠. 근데 이 경쟁이 과연 안드로이드를 하나의 시장으로 경쟁 정책적인 측면에서 혹은 엔타이트러스트 퍼포즈에서 하나의 시장으로 보기에 어려울 만큼 그런 경쟁 관계가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경쟁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사실 모든 것들이 경쟁을 하고 있죠. 근데 어느 정도까지 해야지 이거를 어디에서 끊어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럼 스민 테스트라든지 아니면 하이포테티컬 모노폴리스 테스트 이제 같은 얘기죠.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적용을 해보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아까 발표자분의 아드님께서 얘기를 해봤는데 애플을 사고 싶은 게 아이폰을 사고 싶은 건지 iOS를 사고 싶은 건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 애플처럼 팬시하고 좋은 휴대폰이 있는데 단지 한쪽은 안드로이드고 한쪽은 iOS다고 했을 때 안드로이드의 퀄리티가 조금 떨어지거나 아니면 안드로이드의 가격이 조금 올라갔을 때 과연 사람들이 전환을 할 건가? 저는 별로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사실은 안드로이드를 하나의 시장으로 보는 게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디바이스하고의 페어링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일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또 하나는 마케팅 플레이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그 안드로이드 자체가 프리로 이제 디스트리뷰트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좀 어떻게 고려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한 가지만 덧붙이면은 다음 세션에서 주로 논의가 될 거긴 하지만 이제 이런 이제 그 경제학적인 혹은 법적인 논의들을 쭉 하면서도 항상 제일 찜찜한 게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펀딩 소스는 어디서 나오는가? 이런 거죠. 과연 구글 입장에서 그러니까 모든 그 서브마켓에서 그 레벨 플레잉 그라운드를 이제 강제된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이윤을 얻어가지고 안드로이드에 투자를 할 건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어디까지 그런 어떤 안드로이드와 그 다음에 자신의 앱 사이의 컴플리멘터리티를 활용하는 거를 허용해 줄 건지 요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경제학적인 답보다는 조금 많은 사람들이 좀 머리를 맞대고 컨센서스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